사실 시공업체 선정한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쉬운 문제가 아니냐? 물론 뭐 현대나 대우나 이런 대기업에다 맡기면 좋겠죠. 근데 대기업이 이런 공사 들어오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파트로 따지면 어디 경비실이나 관리실 정도밖에 안 되는 공사인데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꼭 구독자분들께서 배제를 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친인척한테는 공사를 맡기지 마세요. 두 번째, 뭐 아는 지인이 있다, 뭐 있다. 공사 그분들하고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 정말 모르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왜 친인척하고 아는 지인들한테는 공사를 맡기지 말라고 하냐? 첫째, 업체는 구독자분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업체가 존재한 건 아니에요. 업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인척한테 예를 들어 내가 집을 맡겼어요. 짓는 과정에서 공사의 공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대부분이 내 요구사항이 우리 도면에가 나와 있진 않지만은 내가 이번 기회에 집을 지으면서 다른 집에 가서 구경 와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이걸 요구를 좀 하고 싶어. 요구 한번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미안해지는 거예요. 친인척들한테는. 그리고 집을 이제 미안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공사비가 추가가 되잖아요. 없는 것을 공사를 자꾸 이거 요구를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업체는 그게 원래 도면에가 없었기 때문에 견적에다 그것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한두 개는 해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계속 요구사항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 공사비를 요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건축주분이 남 같으면은 그냥 편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를 친인척이 되면은 요구하기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미안해지고 다음에 이제 섭섭함이 자꾸 생기다 보면은 기분 좋게 시작을 해서 집을 잘 지어서 들어가고 기분 좋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친인척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 짓고 그 사람하고 원수 됐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축주들도 제가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모든 건축주께서 마음을 나는 100%를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나는 저분이 친척을 100%를 믿고 저 사람이 지은 대로 잔소리 안 하고 놔두고 맡기겠다. 이 정도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신다면은 뭐 계약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차라리 딱 모르는 업체를 선정을 하시는 게 좋다. 아는 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업체를 선정을 한 게 가장 좋으냐? 지인이고 친인척이지만은 그분들이 정말 지어놓은 집을 가서 보세요. 아니면 모르는 분들의 집도 가서 보세요. 집을 가서 보시면은 집을 외형을 중심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고 내부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외형을 볼 때에는 건물 외부를 볼 때에는 저 건물이 지금 내가 쳐다볼 때와 5년 후에 볼 때와 10년 후에 볼 때 이 건물이 변함없는 와서 10년 전에 와서 볼 때와 5년 전에 볼 때와 집이 똑같거나 변함이 없이 이런 집의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재를 쓴 건물이 있어요. 그런 건물을 지었던 업체를 선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내부는 첫째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 하자의 첫 번째는 물 잘 나오고 물 안 새고 물 잘 빠지면 되는 거예요. 탁트는 물이에요. 물 잘 나오고 수도에서 물 안 새고 창틀이나 이런 데에서 방수, 그 다음에 물 잘 빠지고 하수 관로. 이 세 가지만 되면은 나머지는 새 집을 지었을 때 조금씩 결로가 오는 거. 이건 결로는 단열로 인해서 오는 결로는 아니에요. 새 집을 지어놓으면 어느 집이든 한 1, 2년 차에서는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습도 때문에 결로가 조금 더 심할 수는 있어요. 그 결로는 하자로 보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물론 이제 뭐 그걸 사람들이 살고 계시는데 검증하기에는 되게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가능하면은 그 건물 주인이 4층에 사실 경우에 그 건물 주인한테 사실 내가 이래서 그 인천 검단에다가 집을 좀 짓고자 하는데 이 건물 지었던 업체가 좀 어떠던가요? 좀 말씀해 주시면은 참조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뭐 정중하게 물어보시면은 대부분이 뭐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잘 지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업체를 선정을 하면은 역시 우리 집도 그런 평가가 나오는 집이 지어지겠죠. 두 번째,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공사를 무조건 많이만 수주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공사 무조건 많이 수주해놓고 일꾼들한테 맡겨버리고 책임자는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는 저는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된다. 왜? 현장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기능공들은 자기 공정에 대해서만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철근공이 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철근은 철근에 대한 일밖에 생각을 안 해요. 목수는 목수에 대한 일만 생각을 해요. 조적공은 조적만 생각을 해요. 타일공은 타일만 생각을 해요. 이게 하자의 요인이에요. 집은 누가 그랬죠? 종합예술 작품이라고. 자, 목수, 철근, 전기, 설비, 타일로 이 모든 공정이 같이 연계돼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누가 그 연속성을 같이 갈 수 있게끔 지휘와 지시를 하냐? 현장의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그 책임자가 없으면은 누가 그 연속성의 공정을 관리를 못 하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현장의 책임자는 현장에 상주를 해야 돼요. 기능공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게 하자가 없는 집이에요.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지, 현대건설을 가서 찾고 대우건설을 찾고 좋은 회사를 찾고,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그래요. 근데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있는 현장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를 안 하고 돌아다녀 버려요. 다음에 하자는 누구 몫이 돼요? 건물주 몫이. 건물주만 골병이 드는 거예요. 업체는 봐준다고 하죠. 그리고 일꾼 보내줘. 타일구가 문제가 있으면 타일구 가서 한번 가서 보라고. 그직 하자 있다 하니까 한번 가서 다시 해주고 오세요. 회사는 이렇게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불편하면 누가 겪어요? 그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 건물주나 세입자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될 수 있으면은 하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덜어주고,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서 공사에 임해야 이 집이 좋은 집이 된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아마 가질 걸로 믿어요. 현장 관리를 잘 하는, 현장에서 꼭 상주를 하는 이런 업체가 가장 좋은 업체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에 100여 명 되는 단원들이 연주를 하는데, 이 연주에 지휘자가 없이 각자의 연주를 하면 어떠한 작품이 나오겠어요? 이건 오합지졸이 되겠죠. 이 지휘자의 역할이 현장의 책임자인 거예요.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현장에서 가서 보세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여기 현장 책임자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기 현장 책임자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현장에서 꼭 상주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상주를 하는 업체, 그 업체가 집을 잘 짓는 업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하여튼 오늘은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좋은 집은 땅 매입해서 좋은 집을 짓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